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규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그리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물론 그 사이에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하고 작년 겨울에 발표했던 예시문항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올해 수능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왜? 출제진들이 그렇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은 그대로 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지금까지 것들과 비교해 갖고 이제 이렇구나 라고 하고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듣는다면 한 3분의 2 정도, 한 60% 정도는 문제를 알고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네, 확실히 거의 픽스를 하고 갈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좀 같이 펴놓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번호를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여러분들 펼쳐놓고 이렇게 같이 봐가면서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리고 혹시 이 강의만 듣는 친구 있다면요, 반드시 이거 지금 수덥하시고요, 6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부터, 그리고 선생님이 한 등급 올리는 비법을 알려준 강의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 강의를 반드시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자, 한 등급 올리기 강의, 그거를 꼭 들었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그 내용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장 선생님은요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 주로 이럴 겁니다. 자, 이거 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분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측까지 갈 거고요.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강의는요,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다 끝내고 인수에 들어갈 때쯤 돼서 선생님 미리 발표하면은 또 그 문제도 빼시거든요. 그래서 인수에 들어갈 때쯤 돼서 선생님이 쪽집게 문제는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9월 모의평가 분석 강의를 볼 텐데요. 자, 수능 시험이 우리 수학은 이렇게 5과목 중에 우리는 공통 과목 2과목 그리고 셋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보겠죠. 네, 봤을 거예요.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이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어려웠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권 친구들은 별로 못 느꼈을지 모르는데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친구들은 쉬운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즉 그냥 점수 주는 문제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위권 커트라인이 상당히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다면 시간 부족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냥 눈으로 보고 딱딱딱 풀어야 될 것들이 그래도 몇 줄 더 쓰고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런데 미적분학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선택을 기피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적분학이 상당히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통과목 전체적으로 좀 약간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 이번에 출제하시는 그 교수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출제 패턴이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험을 많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유형들이 딱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이 패턴을 또 수능에 그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내야 될 겁니다. 장기쌤이 알려줄 겁니다. 자, 보시죠. 우리 여기 수완 수투에서 22문항이 나오죠. 여기에서 11문항, 11문항. 얘네들 각각 8문항.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 3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몇 문항이 나오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고득점을 올리기 위해서 정 안 되면 타켓을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쉬운 유형, 아니면 어떤 좀 중간 난이도 중요한 유형, 아니면 어려운 유형. 선생님 짱 시리즈가 쉬운 유형, 중요한 유형, 어려운 유형, 그렇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수학 1과 수학 2, 선생님 1부, 2부로 나눠서 분석을 할 건데요. 1부에는 이 공통 과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수학 1에는 대단원이 3개가 있고 수학 2에도 3개가 있어요. 그럼 몇 문항씩 나오느냐? 조금 전에 했으면 이거 11문항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도 11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몇 문항씩 출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출제 패턴을 보면 얘가 3문항, 얘가 3문항, 얘가 4문항입니다.
지수와 로그 세 문항, 삼각함수 세 문항, 수열 네 문항. 선생님 11문항 아닙니까? 네. 6월 모의평가에 굳이 여기에 굳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라면 거듭 뭐 제곱근에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수학이다. 그거는 어떤 이런 꼭 여기다라기보단 그냥 수학.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다 넣고 싶지 않아서 10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5문항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수열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4, 3, 4일 수 있는데 근데 어쩌면 3, 3, 5로 수능에 나올 수 있다. 즉 무슨 이야기라고 싶냐면 수학 10문제가 얘가 거의 고정이고 얘가 한 문제 더 나오든지 얘가 한 문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함수는 아직은 4문제까지 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삼각함수 내용도 좀 그렇고 해서 얘네들이 내용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새로 이번 교육과정에 들어온 단원이고 해가지고 현재는 3문제 그리고 4문제가 3, 4까지 수열이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4가 될 수 있고 얘가 5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자, 수2는 어떻게 될까요? 수2는 얘가 2문항. 선생님 뭐 지난번 강의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얘가 2문항 거의 고정입니다. 얘네 둘이 일반적으로 얘네들도 이렇게 4, 4, 2. 네. 10문항이죠. 한 문항이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추가가. 지난번 6월 모의평가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이렇게. 내가 6월 지난번에 분석 강의하면서 9월에 이렇게 나온다면 수능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선생님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2, 5, 4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6월 달에는 얘가 5가 나와서 왜 적분이 더 많이? 미분에 출제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얘가 8대 2 정도로 얘가 5문항 나올 확률이 좀 더 많겠다라는 것. 자, 이게 그냥 선생님 단원에 몇 문제 나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갈 거죠. 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몇 문항이 나올 거냐? 좀 전에 몇 문항이라고 그랬어요. 3문항. 얘가 3문항 근데 플러스 1문항이 있을 수 있다. 4문항. 3문항에서 많으면 4문항인데 그런데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우린 너무나 고마워. 지수의 계산 픽스 나옵니다. 출제. 거의 95% 출제됩니다. 이 문제. 1번 문제로. 그것도 1번 문항 번호까지. 왜? 6월 뭐 지금까지 쫙 나왔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최근 수능에서 얘가 예전에는 얘기했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가 로그의 간단한 계산 문제로 주관식 1번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로그의 성질을 살짝 이용해서 역시 이것도 주관식 1번이나 2번 정도에 얘가 지수에서 객관식 나왔으니까 주관식에서 얘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온다. 자, 2문제가 결정이 끝나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의 계산인데 지수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건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나 쓸게. 간단한 성질입니다. 간단한 성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정도는 계산이죠 뭐 라고 할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섞은 거예요. 간단한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데 로그의 성질 정도는 살짝 이용해 먹는 뭐 아주 간단한 성질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 그러니까 교과서만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문제들이 요거 2점짜리, 요거 3점짜리, 아주 쉬운 3점짜리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거의 95%. 오케이? 그래 그거 그냥 맞춰내는 거야. 그리고 세 문제라고 하는데 어디 갔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두 함수의 그래프를 섞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데 얘는 4점짜리로 나옵니다. 4점인데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4점은 4점이에요. 그러니까 쉽다고는 하지 말까? 한 중간 난이도? 중간 난이도의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좀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킬러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 한 4-5문항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한 문제쯤은 배치를 이 단원에도 하나쯤은 어려운 문제를 주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21번 문항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전의 패턴으로 보면 그냥 중간 난이도의 4점짜리 정도 문제 아니면 중간에서 중상으로 넘어가는 수준 요 선에서 거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패턴을 보면 이거고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웬만큼 중위권 학생들이라면 이 유형은 포기하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9월 모의평가에 조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유형들도 좀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자, 한 문제가 더 나온다면 여기서 나와야죠. 둘 중에 하나가 방정식 부등식 한 문제가, 근데 지금 이 한 문제가 더 나올까 의심입니다.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출제 확률이 상당히 내려가 있으나 그래서 제 생각에 나온다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난이도 있는 3점짜리 수준 정도에서 한 7번, 8번 정도에 나올 정도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데, 자, 9월 모의평가가 거의 수능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는 모른다 그랬는데 문제를 보면 자, 1번 문제로 이게 나왔죠. 지수. 근데 좀 특이했어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거듭 제곱근을 이용한 지수 계산이에요. 이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로그 그냥 딱 보면 계산 문제 같잖아요. 근데 간단한 로그의 성질은 이용해야 되죠. 밑이 같을 때 마이너스이면 뭐 5분의 100 하는 거, 뭐 이거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로 해서 주관식 첫 번째 문제로 16번 문제로 이렇게 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섞었죠. 섞어가지고 보통은 교점 찾고 그래갖고 길이 재고 좌표나 이런 거에서 길이, 넓이 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교점이 이런 좌표가 어디냐 이런 거 찾는 정도니까 그래프만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의 평행이동까지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주면, 좀 난이도가 높이는 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고 뭐 이런 거 정도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알고 가자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 아까 삼각함수는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세 문제 픽스라 그랬잖아. 세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요. 그냥 세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자,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호도법과 삼각함수 그랬는데 이거 요즘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삼각함수의 값,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뭐냐면 이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선생님이 볼 때 패턴은 이거 90% 이상 출제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세 문제 나오는 이거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인 값이 얼마일 때 코사인 값을 구하여라. 아니면 탄젠트가 얼마일 때 뭐 사인 값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라는 거죠. 단지 이 문제를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 밸런스에서 시험이 좀 어렵대 그러면 좀 쉽게 낼 거고, 좀 쉽대 그러면 이런 거 어렵게 낼. 왜 그러냐면 얘를 조금 복잡하게 주면 돼요. 구하라는 건 간단하게 구하라 그래도, 아니면 얘를 좀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씩 난이도를 높이거나 줄일 수 있어요. 사인 뭐 몇 도가 얼마 이렇게 알려줄 거, 사인 30도로 알려줄 수 있는가 하면 사인 120도로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면 뭐 사인과 코사인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탄젠트 얼마라고 알려줄 수도 있는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탄젠트니까. 그러니까 말을 살짝 돌려서 낼 수도 있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엔 6월에 3번에 나왔었는데 이번에 6번에 나왔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는 얘기죠. 3번이면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그런가 하면 삼각함수 성질과 그래프. 자, 요즘 이제 얘가 핫해요. 그래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여러분 올해 수능에도 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표 준 거예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별표시한 거는. 자,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프의 성질을 아느냐? 최대 최소 주기. 그래서 그래프가 만나는 좌표 이런 걸 통해 갖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문제도 역시 쉽게 낼 수도 있고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도.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아까 했던 4점은 4점인데 중요한 수준에서 낼 수도 있고 어려운 수준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래프 문제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꽈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도 낼 수 있고 좀 쉽게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얘가 원래 되게 어렵게 낼 수 있는 단원인데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이 좀 새로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어렵게 안 내고 이거를 그냥 아주 킬러 문제는 아닌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사실 6월에는 킬러 문제가 나왔죠. 15번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번 6월 9월 2번 다 12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도형에서 각재고 길이 구하고 이런 거 변하고 각에 관련된 중학교 도형도 좀 알아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써서 길이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이거 한 문제 나와요. 이거 거의 지금 픽스 뭐 번호까지 자리 정해진 것 같아요. 12번으로. 그래서 12번 앞뒤로 분명히 11, 12, 13 중에 나올 거예요. 12번이 얘 자리입니다. 거의.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다가 올해 수능 시험 12번 아이고 역시 나오셨네요. 그림 땅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자리가 거의 정해져 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삼각방정식 부등식이 얘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간단하게 여기에서 살짝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에서 조금 응용하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교과서 수준의 가장 간단한 뭐 예를 들어 사인 x가 2분의 1일 때 x를 이용하는 문제들 정도 뭐 간단하잖아요. 30도라든지 뭐 일반항 또 저기 뭐 그 일반 갖고 하면 또 여러 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나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도고 얘 단독적으로는 나오기 힘들다. 올해는 이거 세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출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 무슨 얘기냐? 문제가 이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범위 주고 얘를 알려준 거잖아. 얘를 그냥 만약에 탄젠트 세타가 2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땡큐야. 그지? 이 말을 이거 사실 돌려보면 탄젠트 값이라는 거야. 이거 그냥 통분하고 이렇게 되면은 삼각함수 성질 조금만 이용하면. 근데 이번엔 그 조금이 선생님한테 조금이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친구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뭐 이거나 조금만 그냥 조금 이렇게 요리하면은 금방 나오는데 시간이 좀 들어가는 것 뿐이지. 한 30초? 한 20초? 빨리 치면 한 20초. 근데 수학 자신 없는 친구들은 내가 탄젠트 알려주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그려갖고 숫자 넣어갖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를 얘로 만드는 거 요렇게 조금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데 이거 다 교과서에서 학교 교과서에 그냥 기본기 예제에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공부 좀만 열심히 하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춰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4점짜리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4점이 아니겠죠. 10번에 나온 거니까 할만한 건데 결국에는 이 좌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좌표 찾는 거예요. 이게 주기, 이거 주기잖아요. 주기 여기 이 좌표 찾고 그러면 여기 얼마? 주기의 4분의 1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최대 최소 이거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 주기 이것만 알면은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 즉 그래프를 이해하는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이거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최대 최소 주기 이용하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거 그냥 뭐 대표적으로 12번인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어떤 도형 상황에서 각을 이용해 가지고 뭐 구하는 변의 길이 뭐 이런 관계. 그럼 여러분들 빨리 여기 A 이러면 여기 A라고 쓰고 여기 B라고 쓰고 여기 C라고 쓰고 나머지 각도 찾을 거 찾아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죠? 뭐 그다음에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 원에서 이 각하고 이 각하고 더하면 180도인가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중학교 내용 좀 포함해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공식을 외워서 잘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2번 정도. 그래서 약간 난이도 있는 4점짜리 그러나 한 2등급 이상 가르치는 것들은 당연히 맞춰줘야 되는 문제. 자, 이제 세 번째, 수원에서 세 번째. 여기서 내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서 네문항 또는 다섯문항. 그래서 네문항 또는 다섯문항이 나올 건데 자, 일단 픽스돼 있는, 고정돼 있는 문제부터 알려줄게요. 고정돼 있는 문제 있어, 다 이렇게. 이거 둘 중에 하나, 일반항 구하는 문제.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얘가 나올 거예요. 확률적으로. 예전에는 얘가 많이 나왔는데요. 왜 얘가 많이 나오냐면 이 뒤에서 등차 수열은 써서 출제하기가 좋아요. 뒤에서. 그래서 뒤에서 등차 수열을 쓴 다음에 여긴 등비 수열 내야지. 뒤에서 등비 수열 내 갖고 문제 내면은 너무 어려워지거나 막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차 수열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등비 수열을 내는 확률이 한 80%, 최근에 들어서는 한 80%의 확률로 등비 수열. 물론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선생님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선생님 짱 시리즈 보면은 이거 그냥 똑같은 거 이거 맨날 일반항 이거 하는 거구나. 항 두 개 알려주고 나머지 구하고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 객관식으로 뭐 3번 문항 뭐 이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문항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그마 계산, 요게 이제 선생님 이제 요 말과 요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시그마 계산.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도 같이 넣을게요. 합공식. 왜냐하면 시그마로 써도 합이고 어차피 시그마가 합이잖아요. 시그마 계산하라, 합 계산하라 이런 거니까 그 합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어서 내가 이거 하나 하는데 얘는 번호가 7번으로 자리 딱 잡고 있어요. 7번 문제, 7번 문제. 7번 문제 3점짜리인데 조금 난이도가 약간은 있을랑말랑한 그런 정도 문제죠. 그래서 7번에 지금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둘 다 7번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낮은 대로 7번에 대한 터줏대감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특이하게 시그마의 성질에서 18번 문제에 성질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최근 수능에 거의 잘 안 나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뭐 보여주겠지만 나오긴 했는데 과연 수능에 또 나올 것이냐의 확률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나오긴 했지만 자, 그런가 하면 요거예요. 요거. 자, 이 여러 가지 수열. 선생님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준킬러 문제, 킬러도 아니고 킬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왜 준킬러라고 하냐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모의고사 예전에 출제하고 그럴 때 이 문제 되게 좋아했어요. 수열을 막 만들어. 여러분들 몰라, 세상에 없던 수열을 만들어 갖고 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만드는 거지. 그럼 그놈 갖고 이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열이 어떤 수열을 그냥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어떤 조건을 주죠.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등차나 등비 수열도 막 변형을 해가지고 되는데 이번 9월 모평은 사실 등차 수열을 그냥 주기는 했는데 선생님 제목은 여러 가지 수열. 왜? 막 그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따가 했던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수열의 균합적정 이거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 수능 역사에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출제의 방식이 계속 변해왔어요. 예전엔 한 10년도 더 전에 한참 전에는 이거를 증명 문제로 박스 넣기 문제가 쫙쫙쫙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없어진 이후로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되게 약해지면서 아주 간단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알면은 다섯 번째가 알 수 있지 않겠니? 뭐 추론해서 다음 항 찾는 뭐 이런 정도 아주 쉬운 뭐 거의 2점짜리 수준, 쉬운 3점짜리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가 다시 점점 최근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난이도가 그래서 항상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어쨌거나 낼 것이다. 얘는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빈칸 채우기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성질을 살짝 이용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시그마 공식에 대한 성질이 올해 하나 나왔다는 거고 얘네들은 없지만 합쳐가지고 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4문항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 선생님 플러스 1이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라는 건데 플러스 1이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한 문항이 선생님이 계산과 성질이라 그랬는데 시그마에 대한 어떤 그 요리 조금 4점 그냥 기본적인 4점짜리 문제 정도가 하나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5문항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일반항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항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고 나머지 구하라. 등비로 나왔어요. 3번 문제입니다. 쉬운 3점짜리. 그죠? 제가 등차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얘를 조금 까다롭게 주면 번호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이거 알고 보면 간단한 시그마의 의미예요. 시그마 계산. 그냥 이게 이제 7번 문제인데 시그마 간단한 계산 문제 이거 알고 보면 이거 분수분해되고 짝짝짝짝짝 지워지고 이렇게 나오는 가지고 그냥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시그마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시그마 계산 문제다라고 단지 공식을 뭐 시그마 공식 이용하는 K 공식 이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성질 이해만 하면 풀 수 있는 시그마 간단한 계산 문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그마 성질인데 시그마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 공식 중에 하나 교과서 대표 예제 중에 쉬운 문제를 하나씩은 있는 근데 그보다 조금 까다롭게 뭐 돌려놓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의외였어요. 이건 되게 여러분들 이걸 알고 나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질만 이해하고 풀면 근데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던 건데 이번에 한번 나왔네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13번 문제죠. 여러 가지 수열.
자, 이번엔 등차 수열로 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어떤 조건을 준다든지 이런 조건,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수열이 도대체 뭐야? 찾는 거죠. 어떤 조건을 보고 이 수열이 도대체 어떤 수열이라를 찾아내야 되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여기서 여러 가지 수열에서 낸다는 거고, 이번에 얘를 킬러로 냈어요. 이 점화식을. 이 점화식을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냈었는데 수열에서 킬러 한 문제는 내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출제진들이 단원 좀 안배를 해서 수열에 이번 9월 모의평가에는 이 수 1에서도 어려운 문제 2문제는 내야겠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21번 문항, 즉 주관식 맨 마지막 바로 전에 거, 그 대신 이건 객관식 마지막 문항을 수열해서 냈는데 조금 이게 점화식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점화식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이게 짝수, 짝수, 홀수일 때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해갖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수열의 항을 찾아내는 이런 패턴을 연습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상당히 어려운 패턴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난이도가 좀 올라간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1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 이제 수2 이야기를 할게요. 자, 수2 한번 봅시다. 수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여기에서 내가 몇 문제라 그랬는가 여러분들한테 두 문항 나온다고 출제했어요. 얘기했습니다. 두 문항. 자, 그럼 두 문항이 뭐가 나올 거냐? 자, 여기 픽스, 이거 거의 출제, 거의 90%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두 문항이 거의 나올 건데 여기서 하나 나오고, 지금까지는 이거였어요. 그냥 이랬었다. 근데 9월 모의평에서 얘가 빠졌어요. 이게 선생님은요, 사실 언제 빠질까 그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짱파이나 이 교재에도 한 몇 개 회 중에는 예전과 작년 책만 같아서 100% 다 넣었는데 올해는 한 몇 개 회는 이걸 안 냈어요.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다.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겁니다 했어요. 6월에 나왔으니. 근데 올해 9월에 안 나왔네요. 역시 수능에 안 나올 수 있어. 난 이거 확률 50% 봅니다. 50% 반반. 근데 얘가 한 40% 이제 좀 줄어. 9월에 안 나오면 안 나올 확률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 얘는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라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 얘가 안 나온다면 뭐가 나올 거냐? 얘 아니면 얘인데 이번에 이쪽에서 나왔어요. 얘가 미정계수 구하기. 근데 얘가 미정계수라고 하기보다도 좀 이제 얘는 간단한 극한 구하는 문제인 거고 미정계수라고 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이게 오래되면 또 이렇게 돼요. 자, 짠, 됐어요. 요게 3참수 fx잖아. fx. 그럼 fx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하면 다 미정계수잖아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 3참수가 어떻게 생겼는가 찾아가는 이런 모양. 이 문제 비슷한 거는 예전에 몇 번 나왔어요. 모의평가에도 나왔었는데 그 문제들을 찾아서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냥 딱 두 문제 나오는데 자극한 우극한 나왔으면 이거 연습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 이거 연습을 해야 되고 간단한 극한 문제도.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나올 거고 얘 연습을 좀 이제 좀 해줘야 되겠다. 얘가 출제 확률이 내가 볼 때는 더 높고 얘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출제 확률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9월 달에 나왔으니까 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얘는 혹시 나오면 그냥 맞추면 되잖아. 쉬운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연속, 이 패턴은 지금 거의 똑같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는 쉬운 문제가 아닌데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풀겠지. 그래서 4번이에요. 문제가. 쉬운 3점. 이건 매번 나오던 게 똑같잖아. 더군다나 미지수도 하나밖에 안 줬네요. 두 개인 경우도 있는데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잘 풀겠잖아. 그래서 이 패턴은 똑같이 역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미분입니다. 미분. 자, 미분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지 아까? 4문항 내지 5문항. 5문항이고 마이너스 1이 나는 5로 쓸래요. 근데 한 문항이 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적분으로 옮겨가면. 근데 5문항이다라고. 자, 미리 얘기하죠. 합답형 이제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서 안 나와요. 나오면 적분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합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합답형 그냥 빼놨고요. 이쪽에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자, 속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적분의 거리, 거리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속도와 거리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거의 안 나오니까 아마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미분계수 구하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 구하기는 아주 쉬운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엔 그냥 간단하게 미분해서 계수 구하라는 그냥 쉬운 문제. 올해 9월 달은 그냥 2점짜리로 2번 문제로 나왔죠. 자, 얘가 미스테리죠.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살짝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이거 선생님 강의를 이제 그 분석 강의를 들었다면 이거 참 중요한데 출제가 안 되는데 참 중요한데 출제는 안 되는데 이러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평균 변화율에서 하여튼 미분계수 정의를 좀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출제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X를 하고 싶었으나 9월 달으로서 이제 X 함부로 못 하겠어요. 이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접선의 방정식이 거의 안 나와요. 얘가 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는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이과 이제 미적분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2차 곡선에 접선 문제가 거의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한 친구들은 한 시험지에 접선 문제가 2개가 있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또 좀 출제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 단원에서. 그럼 반대로 미적분학의 극대극소 문제를 잘 안 물어보고 여기에서 물어봅니다. 극대극소를. 그래서 얘가 출제 확률이 또 확 올라가요. 얘가 출제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두 문제가 이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건 95%, 얘는 85% 정도. 근데 이 극대극소는 교과서 수준의 아주 어렵지 않은 교과서 연습 문제 수준의 기본적인 극대극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2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두 문항이 나오죠. 두 문항 나옵니다. 킬러 문제가 두 문항이 나와요. 둘 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건데 뭐 킬러 문제 22번이 됐든 15번이 됐든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근데 이걸 뭐 선생님이 나누긴 애매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를 알아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줘요. 막 주기도 주고 절대값도 주고 막 이렇게 떼어서 붙이기도 하고 막 뒤집어 오기 막 이렇게 해갖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갖고 뭐 수축가 뭐 이렇게 뭐 방정이 이 직선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미분법 활용은 대표적인 게 뭐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 즉 결국에 X축과 어느 점에서 만나는 이것도 결국에 그래프 문제이긴 해요. 근데 이제 실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미분 가능성 내가 일단 표시 안 하고 왔는데 얘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얘도 그 내용이 여기다 섞여서 여기 이런 데 섞여서 같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미분은 여러분들한테 딱 내가 뭐라고 말하기 힘들고 자, 이건 쉬운 거 나와요. 이거 쉬운 거 나와요. 그리고 얘 안 나와요. 얘 거의 안 나와요 정도. 쓰면 안 나온다는 거는 100%는 아닙니다. 나오면 어떻게 나?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뭐 1%라도 확률은 있어. 이럴 거야. 자, 그리고는 얘 2개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두 문항이 나와요. 두 문항이. 그러면 네 문항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문제가 추가가 된다면 아까처럼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가볍게 미분 가능성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데 뭐 다른 건 뭐 별로 다른 건 별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런 내용을 뭐 간단하게 세 문항 정도 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는 얘를 냈기 때문에 5문항이 된 거예요. 이걸 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분 가능성 문제가 6월 달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얘기를 좀 더 하면 자, 이제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 미분해서 이거 2점짜리로 한번 나왔네요. 그다음에 19번 문제. 이 19번 문제는 뭐야? 여기에 왜 얘가 19번 문제가 이거 평균 변화율 여기 있잖아.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이 결국에는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평균 변화율에서 출발했다. 이 말 뜻을 쭉 읽어보고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즉
교과서 잘 읽고 학교 수업 충실히 듣고 어떤 평균 변화율이 뭐고 순간 변화율이 뭐고 미분계수가 뭐고를 확실히 아는 친구라면은 어렵지 않게 풀 건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3점은 3점인데 저 뒤에다 집어넣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의외로 정답률은 낮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이거 좀 대표적으로 교과서 수준의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문제잖아. 그치? 교과서 예제에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는 안 갈 거라는 거죠. 지난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17번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그때 주간 17번 3점짜리니까 쉬운 3점짜리 수준의 극대극소를 물어보는, 즉 미분법을 공부를 했는데 난 선생님 미분 포기할래. 야, 그래도 극대값 극소값 하는 것까지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를 맞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이제 어려워지. 이제 막 함수가 있는데 이게 막 복잡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실근의 개수 이런 거를 그냥 활용이라고 한 거예요.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가 하면 얘처럼 이건 더 복잡하지. 그래 어떤 막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추론해내고 이렇게 되는 킬러 문제 22번. 킬러 문제가 미분에서 나온다.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적분. 적분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네문항 정도 출제될 거라고 얘기했죠. 플러스 1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네문항은 무엇이 나오고 플러스 1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자, 이 문제 나와요. 최근에 최근 한 2년째 계속해서 핫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안 빠집니다.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얘가 나옵니다. 얘가 요새,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최근에 계속 핫하게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자신 있게 표시해 주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거 점수 주는 문제. 얘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나오니까 연습만 하면은 짱 시리즈 교재 갖고 똑같은 문제 계속 풀어보면 그냥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올 수 있는 애가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나올 수 있고 얘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적분해 계산 문제는 얘가 있으면 얘가 나올 확률이 좀 확 줄어요. 얘는 다운. 정적분해 계산이. 얘는 그런데 6월 모의평가에는 나오기는 했어요. 얘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좀 어려운 추론 문제로 좀 나왔었고, 자, 나머지 두 문제 플러스 하나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는 건데, 자, 지금 최근에 적분하고 미분하고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킬러 하나는 무조건 나오죠. 이거 킬러 문제. 그러니까 적분의 어려운 문제인데 미분도 좀 써먹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 킬러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선생님이 적분의 응용이라고 보통은 킬러를 여기다가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기도 하고 얘가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그걸로 한 거예요. 양변을 적분의 형태인데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하면 이 패턴의 문제가 최근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얘도 나올 확률이 얘네들만큼은 아니어도 한 80% 정도는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할 거고, 얘는 킬러 문제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4문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적분의 간단 계산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이 넓이도 언제든지 핫하게 가볍게 넓이를 구하라라고 낼 확률이 얘도 한 60%는 되지 않을까? 근데 9월 달에 안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한 10% 정도 빼고 싶은 거예요, 더. 어쨌거나 그래도 60% 정도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는 건데, 얘네들한테 밀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근데 5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내가 볼 땐 얘가 제일 확률이 좀 높을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분이 5문제고 얘가 적분이 4문제니까 얘네 둘은 픽스 시키고 나오고, 킬러 문제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니까 얘가 나오려면 얘 적분 미분 사이의 관계가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얘가 좀 핫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좀 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렇게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 그럼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도 자, 무슨 얘기? 나와. 근데 쉽게 나와 이 얘기예요. 이거 나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정도 패턴, 이 유형이 나와. 근데 선생님 어떤 문제예요? 여기서도 보여주겠지만 선생님 짱 시리즈 교재 보라는 거예요. 그 짱 시리즈 교재 보면, 자, 이거 짱 쉬운 애 있어요. 이거 짱 중요한 애. 그냥 거기에 한
한 몇십 문제 있어요. 그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지금 여기에 출제되는 이 패턴이 거기에 있는데 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정적분 이거죠. 부정적분 간단한 이거 그냥 거의 맨날 나오고 있고. 자, 이 문제 지금 정적분에 응용하는 문제, 정적분 응용 문제, 미분이고 적분도 하고 같이 섞어야 되는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적분까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섞여 있죠. 미분 가능도 들어있고 적분도 들어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가 여기서는 합답형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하는 뭐 그런 이 패턴이 최근에 좀 잘 나오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넓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 근데 지금 최근엔 얘가 조금 더 핫하게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고, 이건 그냥 거의 나와요. 움직인 거리 물어보는 뭐 이런 거, 이 문제. 이거 지금 거의 빠지지 않으니까 이 패턴은 거의 고정화돼 있으니까 고정화되는 걸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에 대한 분석을 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 내용을 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일단 확실히 나오는 거 내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내용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에 나오는 어떤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만 집중 공략을 해서 일단 딱딱딱 잡아놓고 가면 여러분들 한 60, 70%는 그냥 다 알고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 거의 잡아놓고 시험 보는 거라고. 나머지 선생님이 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야. 난이도가 내 수준에 맞춰서 그럼 이건 버려. 이건 살려. 이거 잡어. 이거 하면 여러분들 공부할 게 나머지 얼마 안 남아요. 오케이? 네. 자, 일단 여기까지 공통 과목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선택 과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볼게요.